안녕하세요. 저는 산채를 전문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감성농부 김정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눈개숙마 A2Z라는 영상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그동안 총 3부에 걸쳐서 제작을 했습니다. 제 1부에서는 눈개숙마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 제 2부에서는 눈개숙마 파종에서 정식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이 마지막 영상이 되겠는데요. 이번 제 3부에서는 눈개숙마 채취, 보관, 그리고 어떻게 활용되는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는 몇 가지 중요한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는데요. 눈개숙마 채취, 그 다음에 눈개숙마, 채취한 눈개숙마를 어떻게 보관할 건가. 세 번째는 이 눈개숙마를 음식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눈개숙마를 어떻게 판매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개숙마를 채취를 하시려면요, 주로 어느 정도 성장을 한 눈개숙마에서 채취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 정식하고 만 3년 정도 되어야 상품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는데요. 눈개숙마는 퇴비를 잘 해준다면 10년, 20년 세월이 갈수록 더 굵기가 굵어집니다. 굵기가 굵어져야 더 상품 가치가 있게 되겠는데요. 자, 여기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눈개숙마 채취한 생채를 가져왔습니다. 상당히 굵기가 굵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볼펜 거의 동일하거나 더 굵습니다. 이 정도 눈개숙마의 굵기가 나오려면 최소한도 6년 이상 정도는 되어야 이 정도 굵기가 나오고요. 아주 상품 가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 한 주먹 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이 정도 굵기가 상당히 좋은 품질의 눈개숙마 수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눈개숙마를 채취할 때는 간단한 몇 가지 요령이 필요한데요. 크기가 일단 한 20cm 정도, 20cm 정도, 이건 20cm 좀 더 돼 보이죠? 20cm 내에 자랐을 때 채취를 하는데, 잘못 채취할 때는 이 끝부분이 상당히 질겨집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목질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게 너무 질겨서 나물로서의 쓰일 수가 없는 상태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눈개숙마는 봄철에 기온이 갑자기 올라가면은 성장을 아주 빠르게 하기 때문에 타이밍을 잘 맞추셔야 돼요. 타이밍을 놓치시면은 이게 너무 목질화가 돼서 쓸 수 없는, 또는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밑부분이 목질화되어 있으면 위에 부분을 절단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을 잘 맞추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또 한 가지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것을 낫이나 이런 걸로, 가 이런 걸로 이제 절단을 하게 되겠는데요. 상태를 봤을 때 이게 목질화가 안 됐다 한다면 그것도 가능한 방법입니다. 노동력을 적게 들 수 있는 방법이죠. 하여튼 이 눈개숙마는 손으로 꺾을 때 꺾어져야만이 목질화가 안 됐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사를 꺾을 때도 보면은 다른 도구를 이용하지 않고 손으로 꺾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손으로 꺾었을 때 이게 꺾이지 않고 있는 경우는 질겨서 음식에 활용을 갖다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그 유의를 갖다가 해 주셔야 되겠고요. 아마 지역마다 채취 시점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남부 지방 같은 경우는 3월 중순부터 이 채취가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부 지방에서는 4월 초순부터 말경까지 주로 채취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강원도 중부권에서는 4월 말부터 5월 한 중순까지도 채취를 하는데, 어쨌든 기후와 상당히 그 민감한 그런 영향을 갖다가 받고 있는 게 바로 이 눈개숙마입니다. 물론 눈개숙마뿐만 아니라 다른 산나물도 마찬가지죠. 우리 기후에 따라서 남부지방은 아무래도 일찍 채취를 하고, 북부지방, 중북부지방은 늦게 채취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채취한 눈개숙마는 보관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가장 여러분들께서 좋은 방법은 바로 즉시 활용하는 방법이죠. 음식에 바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판매를 바로 출하를 갖다가 한다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바로 출하가 어렵다고 한다면 보관을 갖다가 하셔야 됩니다. 보관은 저온저장고를 이용을 하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산나물을 재배를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은 저온장고는 필수적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보통 온도를 2도씨에서 4도씨 정도로 아마 맞춰 놓게 되는데요. 채취한 산나물은 PP 필름으로 만든 비닐봉투에다가 담아서 보관을 하시면 되겠는데, 이때 조금 유의하실 게, 너무 많은 양을 비닐봉투에 담을 경우에는 이게 눌려지게 되죠. 눌려지게 되면 아무래도 안에서 열을 더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그 중량은 한 4kg에서 5kg 내에. 저희들이 판매할 때도 보면은 보통 요즘은 잘 무게 단위로 쓰지 않는데 한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한관. 4kg 보통 저희들이 한관이라고 부릅니다. 출하하기도 좋고, 그래서 보통 4kg, 5kg 정도를 담아서, 그리고 눌러지지 않게 눌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쌓아 놓아야 된다면은 박스, 좀 튼튼한 박스 안에다가 비닐봉투로 4kg, 5kg 담은 것을 넣어서 이렇게 보관을 해 주시는데,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이것도 좋은 창고에서 한 보름 정도, 보름도 더 됐을 것 같은데, 그 정도 있었던 애들입니다. 아직까지도 그 싱싱함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제가 경험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한 2주 정도, 2주 정도 그렇게 보관하면은 상품으로서 크게 손상받지 않고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앞으로 눈개숙 채취할 때 그렇게 보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께 눈개숙마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물론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여기저기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 역시 음식 만들기를 좋아해서 봄철이면 이 눈개숙마를 이용해서 다양한 음식에 활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새로 한번 음식을 만들어 본 것 중에 하나는 샤브샤브 요리입니다. 샤브샤브 요리를 여러 번 해서 먹어봤는데, 이 산나물이 봄철에 샤브샤브 요리에 아주 뛰어납니다. 그 중에서도 이 눈개숙마는 빠질 수가 없죠. 샤브샤브 요리야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실 거예요. 육수를 낸 다음에 이제 고기나 말 그대로 바다 어떤 생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일반 생선이 아니고 낙지랄지 오징어랄지 왕새우랄지 이런 것들과 같이 샤브샤브에서 곁들여서 드시는 방법도 있고, 고기 중에서는 차돌박이 소고기가
제가 식감으로는 제일 좋더라고요. 물론 불고기용으로 얇게 쓴 소고기도 괜찮고, 그 다음에 돼지고기 중에서는 대패 삼겹살로도 같이 샤브 요리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소스를 준비를 해서 샤브샤브한 이 눈개숙마를 같이 고기와 곁들여서 드시면 되는데 아주 그 맛이 뛰어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올해 해본 것 중에 하나는 차돌박이나 대패 삼겹살. 아무래도 식감은 차돌박이가 좋죠. 얇게 썰었기 때문에 프라이팬을 온도를 아주 낮게 해서 차돌박이를 살짝 굽습니다. 그리고 이 눈개숙마는 살짝 데친 상태에서 같이 초고추장 찍어서 이렇게 곁들여 먹으면 그 맛 역시 아주 좋습니다. 올해 생채 구하기는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겠고요. 내년도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눈개숙마를 음식에 어떻게 활용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눈개숙마는 크게 그 세 가지로 구분해서 요리에 쓰입니다. 첫 번째는 생채를 살짝 데쳐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살짝 데친 후 말려서 건나물로 해서 요리를 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그동안에 눈개숙마를 이용해서 간장절임, 저희들 간장장아찌라고 하죠. 그래서 많이 해보지 않았는데 제가 이번에 한번 새롭게 해봤는데 그 맛이 상당히 좀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쉽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은 이 눈개숙마를 끓는 물에 1분 내에 살짝 데친 다음에 초고추장을 해서 찍어 드시는 방법입니다. 저희들이 두릅이나 개두릅, 참중나물 이런 그 술을 살짝 데쳐서 초고추장 찍어 먹는 방법과 유사하게 드시면 되는데, 역시 맛은 두릅과 음나무 사이 그 정도 맛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살짝 데친 다음에 이 나물은 저희들이 일반 산나물 묻혀서 드시는 방법과 동일하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눈개숙마에서 그 맛은 저희들이 뭐 소고기 맛이 난다 그런 얘기도 하죠. 그것은 저희들이 건나물, 묵나물을 활용할 때 그런 식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1분 정도 끓는 물에 살짝 데친 다음에 그 건조를 하면 되겠는데요. 이제 건조 방법은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습니다. 태양 건조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열풍을 이용한 그 방법이 있고, 냉풍 건조 방법도 있고, 동결 건조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건조 방법이 있는데 그때 환경에 따라서 말해주시면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 눈개숙마는 동결 건조해서 나물로 쓸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이 눈개숙마는 이 껍질이 좀 두껍거든요. 이렇게 벗겨지죠. 이렇게 벗겨지는 나물입니다. 여러분 보셨죠? 자, 이런 눈개숙마는 동결 건조할 경우에 그 수분이 갑자기 이렇게 빠져나가서 상당히 질겨집니다. 나물로 쓰기 어려울 정도로 질겨지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모르고 한번 해봤는데, 동결 건조는 건조 방법 중에는 하나입니다만은 눈개숙마, 특히 눈개숙마는 동결 건조기는 이용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건조한 그 나물은 불려서 음식에 활용을 하는데요. 보통 고사리가 들어가는 데는 다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맛은 사람들마다 기호도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사리보다 더 맛이 뛰어나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죠? 중국발 고사리가 좀
몸에 해롭다는 그런 얘기들이 좀 한때 나돌았습니다. 과학적으로 얼마만큼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이후에 고사리를 꺼려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고사리가 몸에 좀 해롭다 느끼는 분들은 고사리 대신 앞으로 눈개숙마를 드시면 됩니다. 특히 육개장을 만드실 때 이 고사리가 아주 맛이 뛰어나죠. 저 개인적으로 앞으로 눈개숙마를 넣은 육개장을 한번 상품화를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눈개숙마는 저희들이 생선 조림이나 찜할 때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고사리나 그 다음에 시래기 이런 것들, 우거지 이런 것들을 넣고 이제 그 위에 생선이라는 걸 넣고 조림이나 찜을 했는데 이 눈개숙마가 상당히 그런 조림이나 찜을 할 때 맛 역시 뛰어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건나물은 1년 12달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눈개숙마를 말린 이 건나물의 장점 중에 하나는 울릉도에 아마 가보신 분들은 울릉도 서인봉 밑에 나리분지 안에 향토 음식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곳이 성업 중에 있는데 가서 보면 삼나물 무침 해가지고 따로 팔고 있어요. 보통 15,000원에서 20,000원 정도 아마 받을 겁니다. 이것을 무침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추장 무침을 하는데 생나물 살짝 데쳐서 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는 건나물을 활용해서 무침을 하게 되는데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저는 거기에 골뱅이나 이런 오징어를 같이 곁들여서 무침을 하면 상당히 더 맛이 뛰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눈개숙마 절임 장아찌인데요. 저도 처음에 이 눈개숙마 장아찌를 담글 때 깨끗이 씻은 다음에 일반 장아찌 담그는 것처럼 간장, 그 다음에 설탕, 식초, 등등 해서 이걸 끓여서 식힌 다음에 부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게 의외로 좀 쓴맛이 있어요. 쓴맛이 있는데 이걸 간장절임으로 그렇게 했을 때도 쓴맛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쓴맛이 강하기 때문에 장아찌로서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어느 사모님께서 담그는 방법을 아마 제시를 했는데요. 이것을 끓는 물에 살짝만 데칩니다. 1분 내가 되겠죠. 살짝 데친 다음에 찬물에 헹궈서 꼭 짜요. 두 손으로 꼭 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똑같은 방법이죠. 간장, 그 다음에 설탕 대용으로 저희들이 매실 엑기스 이런 걸 사용할 수가 있죠. 식초, 이걸 적당한 비율로 해서 끓인 다음에 데친 눈개숙마를 넣습니다. 그러면 장점이 쓴맛이 좀 사라지고요. 그리고 아삭한 그런 식감도 제가 봤을 때는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은 빨리 드실 수가 있어요. 아마 담근 지 일주일이면 바로 꺼내서 이렇게 드실 수 있을 정도로 이게 데쳤기 때문에 그만큼 빨리 숙성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내년에 한번 꼭 그렇게 해보실 것을 제가 한번 보내드립니다. 자, 그러면 음식에 활용하는 방법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에도 눈개숙마를 이용한 다양한 기능성 식품이랄지 음료랄지 의약품 이런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너무 전문적인 그런 내용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눈개숙마를 어떻게 판매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겁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능계숙마를 일반 마트에서 구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일반 마트에서도 활발하게 판매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를 누렸습니다. 능계숙마를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판매 채널을 이용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인터넷을 통한 직거래, 그 다음에 그 음식점, 그 다음에 우리 그 청양하면 칠갑산 그 관광지 앞에 보면은 농특산물 판매하는 그 곳이 있죠. 예, 그런 곳을 이용하고, 또 고속도로 휴게소 보면은 그 지역에서 나는 농특산물 판매 코너가 있습니다. 예, 그런 루트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로컬 푸드 매장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 능계숙마를 잘만 재배를 한다면은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그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저 역시 올해 생산량이 많으면 서울의 그 경매시장에도 한번 그 내보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내보낼 양이 안 돼서,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루트, 다른 채널 판매망을 통해서도 충분하게 판매를 갖다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내년 봄에 능계숙마를 채취를 갖다가 하셔서 그렇게 판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와 같은 용기를 이용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능계숙마를 가져가신 분들도 개인 본인 마트나 농축산물 코너에 이와 같은 플라스틱 용기를 이용을 해서 판매를 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소비자들께서도 저와 같이 이렇게 포장된 이 능계숙마, 다른 집의 능계숙마보다도 일단 포장이 좀 멋지잖아요. 바로 구입을 하시게 됩니다. 자, 물론 이 용기가 값이 추가로 나가게 되겠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용기 값은 300원 남짓 하면 됩니다. 300원 더 활용을 해서 우리 고객들께 좋은 상품 이미지를 보여주고 판매를 더 늘릴 수 있다고 하면 그만큼 좋은 게 없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감성농부 해가지고 이렇게 제 브랜드명까지 표기를 해서 우리 고객들한테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능계숙마 채취, 보관, 활용, 그 다음에 판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총 3부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못다한 얘기가 많습니다. 저는 조만간에 능계숙마 관련 소책자를 한 3년 전에 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추가 경험을 바탕으로 능계숙마 관련 책자를 좀 보완해서 다시 많은 분들께 무료로 이렇게 나눠드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능계숙마 재배에 대해서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감성농부 김정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